솔직히 C 언어, 파이썬 이런 프로그래밍 없이 인베디드 개발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심지어 급변하는 AI 세상에서 AI를 잘 몰라도 인공지능 개발이 가능하다면 믿겨지시나요? 에이, 그게 되겠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실 가능성이 99%입니다. 하지만 오늘 설명드릴 MVD는 이런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주고 지금 당장 개발자라면 필수로 알아야 할 기술이라고 100% 확신합니다.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개발자 필수 기술이 될 MVD가 무엇인지 확실히 이해하실 겁니다. 지금부터 왜 MVD가 앞으로도 개발 트렌드로 계속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는지와 대체 MVD가 무엇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영상 끊지 마시고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MVD에 대해 알아보기에 앞서 전통적인 개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인베디드 개발이라 하면 C 언어로 코드를 작성한 뒤 IDE라는 통합 개발 툴을 이용해 소스 코드를 컴파일하고 컴파일된 파일을 보드에 올려서 테스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러한 방식은 우리가 인베디드 개발자라면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전통적인 개발 방법입니다. 그만큼 개발자 역량에 따른 결과물 차이가 크게 존재하죠. 그렇다면 MVD는 무엇일까요? MVD란 모델 기반 설계, 즉 모델 베이스 디자인의 약자입니다. 말 그대로 코드를 직접 작성하는 대신 코드 알고리즘을 블록 다이어그램 형태로 만들어 설계하고 검증하는 방식이죠. 여기서 이렇게 생긴 블록 다이어그램 형태를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실에서 늘 사용하는 자동차, 냉장고, 에어컨, 선풍기와 같은 무수한 전자제품 뿐만 아니라 무엇이든 모델로 다 구현 가능합니다. 이제는 MVD를 통해 현실 세계를 가상 환경으로 옮기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단순한 정적인 그림이 아닌 실행 가능한 모델을 기반으로 초기 사양 단계부터 시뮬레이션하고 알고리즘을 테스트 및 검증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게다가 MVD 핵심은 이 모델로부터 전통 방식으로만 개발할 줄 알았던 C코드를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즉, 개발자는 코딩 대신 모델 설계에만 집중하고 코드는 컴퓨터가 알아서 만들어주는 거죠. 진짜 점점 개발 편의성이 정말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업에서 왜 점점 MVD가 각광받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고부가 가치 산업이라고 부르는 자동차, 항공, 방산, 로봇에서는 단순히 주먹구구식 개발을 하지 않습니다. 전통적인 V모델을 통해 보통 개발이 진행이 되는데요. V모델이란 제품을 체계적으로 잘 만들기 위한 과정입니다. OEM이라고 부르는 고객으로부터 제품 사양을 전달받습니다. 그러면 요구사항 분석부터 시작해서 코딩하고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를 거쳐 검증까지 하는 전체적인 개발 프로세스를 따르는데요. 이 과정에서 인건비며 개발 비용과 돈이 정말 많이 듭니다. 하지만 MVD는 이 V모델의 전 과정에서 엄청난 장점이 나타납니다. MVD는 V모델의 왼쪽 부분인 설계 단계에 집중하면서도 코드 작성 없이 모델을 만들고 제품의 동작, 시뮬레이션부터 검증까지 한 번에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자율주행차에 제어 로직을 만들고 가상 환경에서 실제 도로 상황처럼 시뮬레이션도 가능하다는 거죠. 진짜 엄청나지 않나요? 이전에 우리는 코드 레벨로 검증하고 직접 하드웨어 환경에서 테스트를 해야만 문제 상황을 알아냈는데 엄청나게 복잡해지는 실제 환경을 가상에서 사전에 대처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 현업에서는 점점 각광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대기업 군일수록 MVD의 장점이 더 부각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일관된 결과물입니다. 모델 기반으로 설계하면 여러 개발자가 협업해도 일관된 설계와 동일한 코드 개발이 가능합니다. 또한 과거에는 개발자 역량에 따라서 코드 수준 차이가 커서 핵심 인력이 이탈하면 회사에 보통 큰 타격이 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MVD를 통해 이러한 문제들이 해소되고 있습니다. 둘째는 재사용성인데요.
한번 잘 만들어둔 모델을 DB화시켜서 타 프로젝트에 바로 연계해서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생산성이 엄청나게 향상되었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은 기능이 크게 다르지 않더라도 신규 보드에 맞게 포팅하려면 진짜 고역일 때가 많은데 이런 부분까지도 NVIDIA 개발로 인해 해결이 되는 거죠. 셋째, 코드 검증 및 테스트에도 용이합니다. 모델 자체에 대한 검증부터 자동 생성된 코드 정확성까지 한 번에 해결 가능한데요. 이게 현업에 있으면서도 진짜 좋다고 느끼는 게 기존 C코드로 개발을 했을 때는 실제 개발 환경까지 꾸려서 계속 테스트해보고 그랬는데 이제는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고 하네스라는 것을 만들어서 바로 모델 검증을 해버리니까 간단한 검증을 하더라도 실제 환경이 없으면 힘들었는데 반면 이제는 이런 단계가 줄어들어 개발자 입장에서도 너무 편한 거죠. 정말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현업에서 엔비디아로 제어기 개발하고 있으면서 실제 느끼는 장점들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핸드 코딩을 해서 웹 시뮬레이터인 팅커캐드로 LED 신호등 동작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단순한 코딩에서 NVIDIA로 확장이 된다면 얼마나 큰 장점이 생기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팅커캐드에 들어와서 아두이노 보드를 놓고요. 그리고 브레드보드 위에 각 저항과 그리고 LED를 신호등처럼 만듭니다. 그리고 코드 작성 탭으로 들어가서 사전에 작성해둔 코드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먼저 LED 핀 번호를 설정을 하고 그리고 신호등 상태를 표현하기 위한 열거형을 정의를 해뒀습니다. 그리고 신호등의 초기 상태는 초록불이고 그 뒤에 각 상태의 지속시간을 나타내는 변수와 그리고 LED를 출력핀 모드로 설정을 한 뒤 루프 문을 타고 우리가 스위치 케이스 문을 사용을 해서 현재 상태에 맞게 초록불이면 초록불이 켜지고 다른 불들은 꺼지고 시간이 지나면 노란불 그리고 빨간불로 넘어가는 코드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자, 시뮬레이션 시작을 한번 해볼 건데요. 시뮬레이션 시작을 하면 초록불로 들어간 뒤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노란불 그리고 노란불에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빨간불 이런 식으로 실제 신호등과 유사한 동작을 만들었는데요. 만약 우리가 LED 회로와 보드가 없다면 여러분들은 이 코드를 어떻게 개발하고 검증할 수 있나요? 그래서 저희는 매틀랩 시뮬링크를 이용해서 앞서 만든 코드를 블록 형태로 만들어서 모델에서 한번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매틀랩 시뮬링크를 열어서 우리가 앞에서 만들었던 신호등 동작 코드를 NVIDIA 기반으로 다시 만들었습니다. 즉 모델 기반으로 다시 만든 것인데요. 지금 트래픽 라이트라고 불리는 이 차트로 들어가게 되면은 기존 코드와는 달리 그린 스테이트, 옐로우 스테이트, 레드 스테이트라고 하는 스테이트 기반으로 플로우 차트를 만들어 뒀습니다. 자, 그래서 이 스테이트를 넘어갈 때마다는 이 천이라고 부르는 트랜지션의 조건을 달아서 넘어가게 되는데요. 코드와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지만 더 이상 우리가 코드 개발을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블록 기반으로 코드를 대체해서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코드는 바로 검증을 하기 어려운 반면 우리가 만든 모델이 정확한 동작을 하고 있는지는 이 테스트 하네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검증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미리 테스트 하네스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테스트 하네스를 통해서 실제 우리가 만든 모델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빌드를 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저는 이전에 미리 봐뒀기 때문에 이런 동작을 했지만 이렇게 스텝을 통해서 한 스텝 한 스텝 현재 상태가 어떤지 스코프라는 기능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고요. 스텝을 통해서 이 왼쪽 편에 이 파란색 블록이 있는데 이 블록을 보게 되시면 현재 그린 스테이트에서 옐로우 스테이트로 변경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스텝을 통해서 현재 우리가 만든 모델이 정상적으로 잘 동작을 하는지 확인 및 검증까지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든 모델은 코드로도 생성이 가능해서 사람이 작성한 코드보다 더 체계적이고 오류 발생 가능성도 낮습니다.
이로 인해 시스템의 신뢰성과 안정성이 크게 향상되니 이러한 부분들에서 엔비디아의 장점이 가장 빛이 나는 거죠. 그리고 요즘 AI, 자율주행, 휴머노이드, 로봇같이 정말 핫한 주제들은 너무 트렌드가 빠른데요. 이제는 인베디드 시스템에도 점점 AI 기술이 필수적 요소가 되는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딥러닝, 머신러닝과 같은 AI에 대해 전문가 수준으로 학습해서 일일이 다 만들어서 개발을 해야 할까요? 당연히 답은 아닙니다. 우리는 엔지니어인 공학도로서 잘 만들어진 시스템을 활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AI도 엔비디로 가능하다면 어떨까요? AI에 대한 기본 개념만 잘 익히고 우리는 바로 써먹기만 하면 되는 거죠. 자, 매틀랩 시뮬링크에서 AI 블록 모델을 가져와서 어떻게 엔비디로 써먹는지 보겠습니다. 이렇게 딥러닝 모델을 임포트하고 앱에서 인베디드 코더 그리고 빌드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복잡한 딥러닝 프레임워크를 몰라도 AI 시스템 설계가 가능합니다. 마치 레고의 블록을 조립하듯이 AI 모델과 그리고 제어 로직 결합을 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이제는 진짜 코딩보다 설계와 통합 능력이 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현업에서 있으면서 느끼는 엔비디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제 개발은 단순히 코드를 작성하는 행위를 넘어서 시스템을 설계하고 모델을 통해 시뮬레이션을 하며 효율적인 코드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과정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베디드 개발 방법의 변화와 엔비디의 사용은 점점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변화 트렌드에 발맞춰 성장하는 개발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인베디드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늘 노력하겠습니다. 그라운드 인베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